프로세스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A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얘는 프로세스 B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부모고, 얘는 자식,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었죠.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포크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그젝을 이용하면은 이 만들어진 자식이 원래 부모하고 똑같이 복사가 되었다가 이그젝을 만나는 순간 이 자식에 있는 프로세서가 완전히 새로운 걸로 이렇게 이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완전히 새로운 걸로 이미지가 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울 내용들은 그럼 이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또는 또 다른 프로세스들 간에 또 뭐 C라는 프로세스, 제3의 프로세스와 얘네들이 프로세스 간에 서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 거고, 그런 내용들에서 필요한 우리 부분들이 이제 지금 배울 시그널, 그리고 메모리 맵, 그리고 파이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서 배울 내용들은 시그널 개념, 종류, 그리고 시그널 한번 보내보고, 그리고 시그널 보내서 실제로 시그널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시그널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를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일들 좀 해볼게요. 시그널이라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중에 뭔가 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중에 뭔가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게 이제 시그널이죠. 인터럽트라는 게 방해되는 거죠, 방해.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프로세스에서 뭔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노멀한 동작이잖아요. 원래 프로세스가 이제 노멀한 동작으로 이렇게 실행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노멀한 동작 말고 그 이외에 다른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뭔가가 음, 발생을 해서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해서 그 발생한 이벤트를 이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누구한테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한테 알려주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시그널이 발생하는 예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내부적으로 만약에 영어로 나누는 뭔가 숫자를 영어로 나누게 되면 사실 숫자를 영어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예요. 치명적인 문제이고 사실 영어로 나누는 건 잘못된 연산이죠. 그래서 혹시나 영어로 나눈다면 프로그램 내에서는 뭔가 잘못됐다. 오류가 발생해 예외 상황이다. 라고 하고 내부적으로 시그널을 발생시켜요. 음. 시그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예외 상황일 때 시그널을 발생시키고 또는 외부에서 사용자가 어떤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그널이 발생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멈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C라는 버튼을 누르면 보통 프로그램이 멈춰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컨트롤 C라는 것은 결국은 프로그램이 실행하고 있는 사이에 외부에서 사용자가 뭔가 방해하고 싶을 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우리 강제로 종료시키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그널을 보내서 종료시킬 수 있다. 이 시그널이 발생하는 예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시그널 처리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시그널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또는 시그널 처리를 위한 어떤 예를 들어서 1번 시그널이 신호가 들어왔으면 그 시그널을 어떻게 해주세요, 처리해주세요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각 시그널에 지정된 기본 동작 수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그널을 아예 안 받게끔 뭐 시그널 블록식, 그러니까 시그널을 아예 무시하는 거와 안 받는 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무시는 들어와도 안 받는 거고, 들어와도 무시하는 거고, 블록은 시그널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거고. 어쨌든 이와 같은 다양한 일들을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어,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시그널은 종류가 어, 한 32가지 정도가 있어요. 또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시그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시그널이 대표적인 시그널 종류이다. 시그널 종류이고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게 대표적인 좀 많이 사용되는 시그널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알아둬야 될 시그널이다. 어, 지금 보면 2번 시그널 한번 볼까요? 2번 시그널 sig int라고 되어 있고 얘는 기본적인 처리는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interrupt로 사용자가 Ctrl C를 누르면 입력하면 발생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Ctrl C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sig int라는 신호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A라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한테 뭐가 간다? 시그널이 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Ctrl C라고 누르면 그리고 또 시그 킬이라는 게 있어요. 시그 킬은 강제로 종료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어요. 강제로 종료하고 싶을 때. 그리고 시그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 폴트 한마디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다가 뭔가 잘못된 메모리 접근을 하는 경우와 같은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로 시그 세그먼트라는 시그널이 발생된다. 뭐 그 이외에 아주 종류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시그널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어볼트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뭔가 취소를 하거나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또는 잘못된 명령어를 또 실행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오류들이 있다. 또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버스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마찬가지로 버스 오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런 시그널들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 자,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보는 것처럼 명령어로 우리가 커맨드로 명령어로 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함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시스템 호출로 우리가 시그널을 또 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아주 쉬운 시그널부터 한번 보내볼게요. 아주 쉬운 시그널부터 이, 이 kill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리눅스에는 kill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근데 이 명령어 이름이 좀 약간 좀 뭔가 섬뜩하죠. 자, kill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항상 어떤 명령어나 어떤 함수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습관을 들여야 돼요. 뭘 해야 되냐 하면 매뉴얼 페이지를 봐야 돼요. 맨 킬이라고 하면 킬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고 싶다. 여러분들이 맨 킬하면 이렇게 하면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름은 킬이고 send a signal to a process.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 A라는 프로세스한테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명령어다. 킬이라는 명령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물론 뭐 밑에 있는 이 옵션들까지 다 같이 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이 프로세스한테 킬 시그널을 한번 보내보는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해볼 거냐면 우리가 프로세스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while.c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실습
한번 바로 해볼게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include standard IO 그쵸 잠깐만 어쨌든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아무튼 헤드 파일이고 근데 여기 안에서 하는 일은 while문으로 이 함수를 어때요? 계속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안 되는 무한히 계속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한히 계속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무한히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때 실행을 시킬 때 cc-o while-cc 하면 컴파일 되죠. 자, 컴파일 되고 여기 있죠. 컴파일 되고 실행할 때 while 하고 뒤에 얘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얘를 붙인다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로 실행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백그라운드라는 얘기는 이 쉘 스크립트를 내가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게끔 쉘 스크립트 백그라운드로 실행해 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지금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while 이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행을 하고 있는 사이에 나는 쉘로 뭔가를 명령을 입력을 받고 싶다. 이럴 때는 뒤에 이 ampersand 기호를 넣어주면 이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로 실행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얘를 안 붙이면 foreground로 실행이 되는 거죠. foreground로 실행이 되는데 얘를 붙이면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하고 우리가 ps 한번 쳐볼까요? 자, ps는 명령어가 뭐죠?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목록들을 다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옵션을 안 줬으니까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쉘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거고 이 쉘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만 다 보여줘요. 이 중에서 while문이란 얘 있죠. 얘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예요. 어쨌든 실행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while문의 PID는 이게 PID예요. 이게 PID.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while문을 강제로 종료를 한번 시켜볼게요. 강제 종료. 그러면 강제 종료하는 명령은 뭐냐 하면 아까 봤죠? 그러니까 이 강제를 종료하려면 신호를 보내야 돼요. 시그널을. 그래서 킬 하고 한 칸 띄우고 아까 강제로 종료하는 신호는 몇 번이었어요? 쭉 이 중에서 얘가 강제로 종료하는 거예요. 시그 킬 번호는 9번이고 종료 강제로 종료를 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9 이렇게 하고 자, 근데 이제 얘는 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누구를 종료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288 942 엔터 한번 쳐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됐죠? killed 이제 용어가 좀 잔인한데 어쨌든 프로세서가 죽었어요. 프로세서가 죽었고 자, 그렇게 하고 다시 PS 한번 쳐볼까요? 다시 PS 치니까 이제 while문으로 돌고 있던 프로세서가 없어졌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키를 그 시그널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바로 어떻게 한다? 그 종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 kill이라는 명령어는 아까 봤던 그 신호를 보내는 명령어고, 근데 이 보면 kill이라는 명령어 자체가 뭔가 이 종료한다라는 뭔가 의미하고
그러니까 종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kill이라는 명령어 자체가 send a signal이에요. to a process.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한테 신호를 보내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kill이라는 명령어가 뭔가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kill이라는 명령어 자체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그리고 kill 하려면 마이너스 9번 신호가 뭐였죠? 아까 kill이었잖아요. 종료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오케이. 그래서 kill 해서 프로세스가 종료됐다. 어쨌든 그래서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은 아까 첫 번째 방법이 명령어를 가지고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우리가 키를 할 수 있다.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자,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키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시스템 호출을 할 수 있고, 이 시스템 호출을 할 때는, 그 명령어를 보내는 거와 아주 유사해요. 유사한데, 이 시스템 호출할 때는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 이름이 킬이고, 그리고 인자로는 PID,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아이디, 아까 킬하고 똑같죠? 그 명령하고 똑같죠? PID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어, 시그널 신호 종류를 줘야 돼요. 뭐 아까 봤듯이 뭐 9번을 주던 뭐 10번을 주던 또는 시그 킬이랑 같이 이 기호를 주던 어쨌든 번호를 신호를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 아이디인 경우, 그러니까 프로세스 아이디가 0번이거나 마이너스 1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줄 수 있긴 한데 대부분 프로세스 아이디를 직접 이렇게 넣어주면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우리가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키를 지금 이제 한번 함수를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해볼 건데, 자, 이 지금 코드를 직접 한번 실행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어, 코드를 바로 열어볼게요. 미리 타이핑 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되는데, 자, include 할 때 시그널 헤드도 include 되고, include를 하고, 자, 그리고 메인 함수가 있고, 그 메인 함수에서, 자, 쭉, 슬립, 그러니까, 실행을 하면 이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죠.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이 프로세스 안에서는 while문으로 계속 돌 거예요. while문으로 계속 돌 거고 그러면서 카운트를 해서 계속 증가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은 이 프로세스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킬하게 되는 이 명령어예요. 지금 그 코드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킬하겠다. 그래서 이 카운트가 이만큼 이상인 경우에 자, 이만큼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킬 여기서 get PID 하면 보통 get PID한테 get PID 하면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실행을 하겠죠.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반환해요. 그리고 sig kill 하면 자기 자신한테 종료를 하겠다라고 종료를 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언제 이 조건이 만족하면. 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료가 되면 되는데 이제 이 문장은 이 종료가 돼버리면 이 문장은 실행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고 종료가 바로 됐으니까. 자, 그래서 어, 얘를 실행 좀 시켜봅시다. CC 자, 그래서 시작을 하다가 바로 킬 당했어요. 근데 이 뒤에 있던 이 문장은 실행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프로세스가 종료가 돼버렸으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아까 여기 키를 하고 우리가 벗고 시그 킬은 아까 앞에서 봤던 이 신호 종류 때문에 시그 킬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다른 시그널을 우리가 뭐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른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다. 자,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은 kill이라는 함수 말고 raise, abort 이와 같은 함수들도 또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와 같은 함수들은 사용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고 대부분 kill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부분 그 우리가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와 같은 함수를 사용할 때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이와 같은 함수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함수, 어, 그러니까 호출한 함수에게 바로, 그러니까 여기는 그 PID도 없죠. PID도 없죠. 한마디로 함수를 호출한 프로세스한테 바로 시그널을 보내고 싶을 때 웨이즈 할 수 있고, 어볼트. 자, 어볼트 함수를 보내면 함수를 호출한 프로세스에게 어볼트 시그널을 강제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볼트 시그널은 프로세스를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키고 코어 덤프라는 것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메모리 상태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abor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현재 프로세스에게 현재 프로세스를 종료시켜버리고 비정상적으로 종료시켜버리고 메모리 상태를 덤퍼라는 게 출력해준다는 얘기죠. 메모리 상태 출력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은 아까 봤을 때 첫 번째 명령어, 두 번째 kill 함수, 세 번째 raise 함수, 네 번째 어볼트 함수. 자, 근데 대부분 명령어와 kill을 보통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시그널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시그널을 받았을 때 그 시그널을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핸들러라고 얘기해요. 시그널 핸들러. 시그널 핸들러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시그널 핸들러는 시그널을 받았을 때 처리하기 위한 함수이고, 시그널 핸들러는 등록을 하려면은 이와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등록할 수 있어요. 시그널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 시그널 함수의 인자로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우리가 시그널 핸들러를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시그널 핸들러는 지금 여기 있는 그 함수 포인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함수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면 해당하는 함수가 실행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메인 함수가 여기 있고 그리고 위에 이 함수가 있는데 이 sig 핸들러가 실제로 핸들러 어떤 신호가 발생했을 때 그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함수예요. 처리하기 위한 함수. 자,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메인 함수에서 자, 이게 뭔지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함수 포인트예요. 함수 포인트. 그러니까 함수 이름이고 함수 포인트이고, 함수 포인트는 이렇게 보이드 가로 열고 닫고 앞에 s 붙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가로 열고 닫고는 이 함수의 인자로 어떤 인자를 쓸 것이냐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핸들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시그널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sigint. 아까 sigint는 뭐였죠? 컨트롤 C를 누르면 그 시그널 인터럽트,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인터럽트가 발생된다고 그랬죠. 이제 이거죠, 이거. sigint. 그래서 이 sigint를
여기다가 한마디로 sigint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아까는 어떻게 보통은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sigint가 발생하면 얘를 해주세요. 이 함수에 있는 일을 해주세요라고 지금 등록한 거예요. 근데 이 함수는 뭐냐? 이 함수는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이만큼이다. 사실 안에 사는 일이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어떤 신호가 들어왔고 시그널 내가 받았으니까 어떤 신호이다. 뭐 그 정도만 출력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신호를 받으면 이런 일을 해주세요라는 그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핸들러. 보통 이런 것들 핸들러라고 하고. 자, 그래서 시그널 함수를 이용해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제로 그 신호를 한번 기다려 볼게요. 신호를 기다려 보는데 우리가 sigint라고 했죠. 그래서 sigint를 받으면 이 일을 하라고 했죠. 근데 sigint는 뭐냐 하면 아까 봤던 컨트롤 컨트롤 C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C를 누르면 신호를 받을 것이고 신호를 받으면 이 일을 수행을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 있죠. 네, 이렇게 만들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기 포즈라고 나오는데 포즈는 뭐냐 하면 포즈 함수는 시그널이 올 때까지 슬립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그널을 기다리면서 이 뒤로 이제 실행이 계속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P 시그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P 시그널은 시그널을 진짜 시그널 종류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한다. 시그널 종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출력만 해주는 역할이에요. 어, 뭐, 뭐 복잡하게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시그널이 있고 그리고 이 여기에서 자,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그널 등록을 하면 등록이 잘 되어 있으면 여기에 시그 에러가 없이 그러니까 시그 에러가 없으면 잘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등록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기서 pause 해서 기다릴 거예요. 기다려 봅시다. cc-o 자, 시그널 해서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wait 하고 있죠. 첫 번째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까지 쭉 실행해서 쭉 잘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프린트F를 만나서 이거 출력했죠. 그래서 이거 출력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포즈. 이 포즈는 신호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을 기다리면서 슬립하는 거죠. 자, 기다려 볼게요. 기다리는데 이제 지금 기다렸으니까 우리가 컨트롤 C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컨트롤 C는 시그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거고 시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얘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뭔가 출력만 하는 거예요.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C를 한번 누르니까 그렇죠. 시그 인터럽트 핸들러 얘가 이제 출력이 됐고 그리고 리시브 인터럽트 두 번째 줄. 이 두 번째 줄 P 시그널이 하는 일은 그냥 단지 출력하는 일이에요. 시그널 번호가 리시브 시그널 인터럽트를 들어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이 됐다가 포즈 만나서 신호 만났으니까 얘가 실행되고 그리고 다시 프린트F 만나고 다시 포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컨트롤 C를 누르니까 또다시 이게 실행되겠죠. 그렇게 하고 프린트F 출력하고 프로그램 종료된다. 자, 이와 같이 신호를 받으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해주세요라고 등록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sig 핸들러를 이렇게 등록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그널 종류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sigint 그리고 sigkill을 일단 집중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물론 뭐 다른 시그널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시그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고 시그널 동작에 대해서 우리가 핸들러를 등록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와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널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핸들러 코드가 이해가 안 되나 본데 핸들러 코드는 한번 볼게요. 이 핸들러 코드 자체는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핸들러 코드 자체는 핸들러 코드는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출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그 핸들러 이만큼 출력된 거죠. 출력이 됐어요. 자, 그리고 P 시그널 되어 있으면 이 P 시그널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얘도 출력을 하는 건데 근데 시그널 종류를 함께 출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receive the signal, 그러니까 receive the signal 여기 있죠. receive signal을 했고 그런데 여기 뭐 콜론이 붙어 있죠. 근데 이 콜론은 이 P 시그널이 자기가 붙여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뒤에 interrupt, 방금 들어오는 신호가 interrupt였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interrupt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뭐 특별한 게 없다. 그냥 출력해주는 일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시그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시그널 개념에 대해서 일단 이 정도로만 보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그널